싱크탱크 주제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가처분 신청 취소. 어떤 얘기인지는 뭐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뭐 많이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 지금 두 가지 갈래가 있는 것 같아요. 가처분 신청과 관련돼서는 국바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의 줄임말입니다. 이거 나쁜 말 아니에요? 국바세 쪽에서 단체로 집단 소송을 하는 가처분 신청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준석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그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인데요. 근데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국민의힘에 있는 친이준석계 정치인들조차 이제 그만하자. 이준석 대표도 이제 그 뭐 가처분 신청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인용되면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자네가 좀 이제 물러나는 게 어때? 이제 이렇게 좀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정호진 소장께서는? 글쎄요, 어제 정미경 최고위원께서 한 발짝 물러섰잖아요. 맞아요. 대장부를 언급하면서, 이제, 대장부를 언급하면서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했는데, 글쎄 저는 사실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물러서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이미 뭐 칼을 빼들지 않았습니까? 네. 칼을 빼들었고 오늘 일단은 최종적으로 일단 비대위로 가닥이 잡히겠죠. 결론이 날 텐데 그냥 여기서 그냥 좌고우면하면서 머뭇머뭇거릴 수 있는 시간도 없거니와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제 6개월 후에 대표 복귀는 사실 물 건너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일단은 물러서진 않을 것 같다. 다만 일단 가처분 신청과 관련돼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국바세 쪽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제3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김용태 최고위원, 지금도 아직 전이 아니죠? 최고위원이고 이준석, 김용태 두 사람만 어쨌든 지도부에서 최고위원 자격으로 남아 있는 것이니까 오늘 오후 2시에 어떤 얘기하는지 좀 들어보긴 해야 될 텐데 차 교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뭐 김용태 지금 최고가 오늘 지금 2시에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오늘이 지금 그 전국위가 열릴 예정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전국위가 만약에 발족이 되면 자동적으로 지금 김용태 최고위원의 직위가 날아간다고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차원에서의 결사 항전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보는 것이지만 과연 이준석 당대표도 과연 그렇게까지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은 조금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본인이 이번 토요일 날 지금 그러니까 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는데 13일 13일 날 하겠다고 하는데 이 과연 지금 그 가처분 신청에 들어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그 이준석이라고 하면 아마 좀 더 다른 고민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정미경 최고라든지 어제 뭐 좀 한기호 사무총장을 비롯한 소위 말 이준석계가 다 지금 물러나는 입장인데 그분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투에서는 이길지 몰라도 자칫 잘못 전쟁에서 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자신들의 직위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하면 자신들의 승리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칫 잘못하면 이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이 공당 자체가 완전히 공멸할 수 있다. 같이 망할 수 있다고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렇게 내세우는 명분 말고도 자신의 개인적인 또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자신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이제 공멸을 막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당대표도 고민이 클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문제는 이준석 보고 지금 가처분 신청하지 마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신청하지 말도록 나름대로 정책 명분을 줘야 돼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조금 지금 사실은 골든타임이 지나갔다고는 보지만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당대표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누가 강자일까요? 이 압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강자잖아요. 힘의 우위에서 힘의 우위에서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는 모습으로 껴안으면 사실은 그거 비난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결국 대인배였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준석의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모든 걸 유감이다. 우리가 끝까지 한번 잘해보자. 그러나 이 양 상황 이래 된 거 당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그냥 등을 토닥이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그렇게 트는 식으로 가면 윤석 입장에서는 그러면 비대위가 이준석 당대표의 다음권 정지가
풀리기 전에 그럼 전당대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럼 1월 9일 이후에 풀리고 난 뒤에 전당대회 하면 그때는 이준석 당대표는 들어와가지고 본인은 다시 한 번 더 당심과 민심에 심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정치적 재기 기회를 줘야만 예. 이 상황이 무난히 풀리는 것이지. 우리는 전국이 통해서 절차적 정당성 전혀 문제 없어. 너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가면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가처분 신청하고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려면 진짜 이거는 당은 문제는 상당히 힘들어지는데 문제는 우리 지켜보는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행한 사태가 되잖아요. 일단 집권 여당이 저런 식으로 속된 표현으로 쑥스기판이 되면 제대로 민생이 굴러가겠습니까? 국가가 굴러가겠습니까? 가처분 신청 근데 인용되면 상황이 진짜 웃겨지는 게 비대위 자체가 무산이 되기 때문에 다시 뭐 지금은 물러난 형태입니다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직무대행을 맡는 그림이라면서요. 결론적으로.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제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딱 하나만 이야기하면요. 예. 1979년도에 신민당 전당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강성 야당을 기체로 내걸었던 김영삼 후보가 이철성을 꺾고 그러니까 야당 당수가 됩니다. 당수가 되면서 강력하게 유신 정권에 대해서 맞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막 투쟁을 하거든요. 그때 이 박정희 정권이 내세웠던 게 절차적 하자를 찾아낸 거예요. 전당대회 할 때 뭐 후보들 지금 대의원 명부 같은 게 뭐 문제가 있었다 해서 당원들 신민당 당원에게 이 가처분 신청을 넣으라고 중앙정부가 공작을 합니다.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김영삼 당시 총재가 공중에 붕 떠버려요. 그럼 신민당이 완전히 막 엉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신민당은 엉망이 됐지만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야, 박정희 정말 심하네. 어떻게 제1야당을 저런 식으로 망가뜨릴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이 부마항쟁, 결국은 11.19로 이어지는 하나의 도화선이 됐거든요. 그 역사적 배경까지 짚어주셨는데 어쨌든 그게 지금이랑 상황은 너무 다르긴 한데 법원도 정당의 어떤 행정적인 판단에도 개입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차 교수님께서는 연일 저희 방송 나와서 이제 주장해 주시는 게 정치는 타협이다. 그래서 타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타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제 당장 힘의 우위에 놓여 있는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 근데 또 그런 어떤 개인의 어떤 성정이나 우리가 양극단에 놓여 있는 두 인물을 평가해 보면 그런 타협이 또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 타협이 될까요, 과연? 그러니까 저도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힘으로 밀어붙이는 건 정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타협을 봐야 되는 게 정치인데 글쎄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거리가 사실은 이게 하루아침에 멀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미 대선 때부터 계속 누적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차재현 교수 말씀대로 안을 수 있을 것인지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왠지 저는 그런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요? 가처분을 신청해서 인용받고 인용받는 즉시 기자회견을 딱 열어서 이준석 대표가 내가 옳았다. 하지만 나 이제 물러난다. 거 봐라 내가 옳지 않았느냐. 이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요, 차 교수님? 혹시나 좀 문외한이지만 그게 이준석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 가장 멋있게 보일 것 같아서. 근데 가처분이 인용이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그거 부분들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엄청난 혼란과 시간적인 낭비, 그런 정치적 폭풍, 아마 이준석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가서 물러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지살라고 말이야. 대단하네, 막 이렇게 생각하겠죠. 식으로 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치적 타협은 명분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까지 선공후사 언급을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정미경 물러났죠. 그리고 한기호 사무총장 물러났죠. 다 친이준석계입니다. 근데 여기에 오세훈 시장까지 얼마 전까지는 이제 이런 언급이 안 나왔는데 선공후사 나온 거 보니까 뭔가 친윤계와 그 사이를 메신저 역할하는 어떤 분이 이준석의 탈출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지금 소통은 하고 있지 않을까요, 혹시나? 저는 사실 그런 노력들이 다 진작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은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이준석 당대표 징계할 때부터 당의 다양성이 사라질 수 있다. 계속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그러면 지금 선거공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지금 당이 망가져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미묘한 처지에 놓여 있어요. 지금
이준석 신당석에 놓으면서 같이 하는 사람으로 오시훈 시장이 금융되고 있으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 고리를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난감하겠죠. 그건 난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에게 성공사를 이야기하지만 예. 한편으로는 아마 또 제가 했던 똑같은 이야기를 예. 저는 윤핵관이나 대통령 쪽에다가 예. 저는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관련된 사태를 지켜보는 우리 네티즌들의 시각도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교수님이나 지금 소장님 말씀하고 비슷한 궤를 같이 하는 네.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무조건 다 가지려고 하고 이준석에게는 전부 포기하라고 하는 게 이게 정치냐? 그리고 대화 합의를 하는 것이 정신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뭔가 어떤 내재적도 접근을 네네, 해봤을 접근해 때 주세요. 네네. 뭐 대장부의 길을 가라 뭐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할 때 보통은 네. 그러면 대장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본인이 명예든 뭐든 이제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때 멋지게 물러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에게 누가 후위를 책임져주고 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게 없죠.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를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바보처럼 가만히 당하고 추후 큰 일을 할 때 이제 참아줬으니까 이번엔 도와줘야지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그런 의견들. 일리 있네요. 예, 뭐 이런 의견들이 거의 좀 꽤 있는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정미경 의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네네. 옹호하는 발언에 대댓글로 좀 화난 민심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는 이제 오늘 2시 김용태 최고가 힌트를 줄 수도 있고 13일에 이준석 대표의 입장 발표가 있으니까 그때 들어보도록 하죠.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